안녕하세요. GK스캐드 제4편 기계도면 검토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생배관 관련 평면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집수정 쪽으로 해서 배관이 쭉 가서 요 점검용 그릴, 요게 제습기입니다. HF1 요 제습기 쪽에 있는 물이 나오면 요 집수정 쪽으로 빼겠다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디퓨저를 해서 제습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요게 별도의 주기가 없는데 일단은 제습기는 여기 설치가 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세대 창고 시설에도 제습기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같은 실시 설계 도서에는 지금 이 넓은 공간이 지금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추가를 해서 이쪽에도 하나 더 넣었어요. 그러면서 설비 배관이 여기서 두 배관이 넘어갔습니다. 이 하나 가지고서는 여기 제습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전기 콘센트를 이쪽 옹벽 쪽에다가 하나 넣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로라도 배관 하나 더 찔러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놔줬고, 설비가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답이 없어가지고 저희 현장에서 이쪽에다 하나 더 넣을 것 같다, 전체적인 면적을 보고, 그래서 이쪽에다 하나를 더 놨습니다. 콘센트를 두 개 설치를 해서 연결을 시켜줬어요, 배관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로 여기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큰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 1층 위생 배관 평면도를 잠깐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다 이제 설비 위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다 쭉 해서 위로 올라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도면 표현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지하 2층 위생배관 평면도 참조, 요 5개 배관 평면도 참조, 실질적으로 현장 가보면 배관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공정까지 다 엎어보면 여기 설치, 기계 설치 도면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서 우리 트레이가 지금 EPS실이 여기거든요. EPS실까지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대해서 동평면도로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실시 설계 도서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는데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 요 통신실 통해서 EPS실까지 해서 이쪽으로 뚫고 들어오게끔, 이 공간은 죽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걸 아예 오픈을 시켜달라는 건축 공문까지 보내서 요거 털고 이쪽 통신실에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가게끔.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케이블 트레이를 지하 2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 이쪽 상부로 해서 하부 오픈 슬리브를 넣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오프닝을 넣어서 통신실 쪽으로 해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오프닝해서 장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옹벽이 지나지 않는 곳으로 통해서 들어가서 설치를 하게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 바뀌면 도면이 바뀌어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메모해 놓고 정리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에 누락되지 않게끔. 도면하고 시공이 다르다 그러면 이거는 설계를 한 의미가 없어요. 현장 설계든 실시 설계든 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반영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반영될 수 있게끔 쪽도면을 가지고 들고 가서 현장 작업자한테 전달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작업을 전달하실 때는 공사부장님, 공사과장님들, 그분들한테 전달하세요. 작업팀장님들, 작업반장님들한테 도면 전달하면 못 받았다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항상 도면 전달할 때는 공사과장님, 공사부장님들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하층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부분 제습기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하층에는 없어요. 참고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되지만
여기는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없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설계 변경 거리로 초반에 잡아서 공무 쪽에다 넘겨주시면 공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게 최초에 설계 변경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설계 변경 없는 게 요즘 추세인 듯 합니다. 그래서 공사 초반에 설계 쪽에서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잡아서 공무 쪽에다 넘겨주는 게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설계 쪽에서 하는 역할이 줄어들거나 많아지거나, 그 역할이 줄어들고 많아진다라고 해서 손해날 건 없습니다. 그만큼 역량이 출중하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위생배관 평면도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상부층으로 올라가면, 지상층에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파이프 샤프트에 어떻게 오픈 슬리브가 잡혀 있는지, 지금 이 오픈 슬리브가 잡혀 있는 곳에다가 꼭 보면 저희 반장님들 이쪽으로 배관을 해요. 이렇게 배관을 해요. 이렇게 배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설비 슬리브 넣을 때 배관 생각 안 하고 그냥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 배관 도면을 같이 엎어서 오픈 슬리브 위치 도면 해서 도면에다 표현을 해놔야 돼요. 배관 실질적으로 그림은 이렇게 그린다고 해도 실제 배관은 그곳을 피해서 갈 수 있게끔 돌려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소방 감지기 같은 경우 여기다 그냥 배관을 찔러놔요. 반장님들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비 배관에 다 오픈이 나서 잘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우리 단위 세대 평면도에다 혹은 우리 동평면도 슬리브 탈 때 꼭 표현을 해서 별도로 들고 나가실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1층만 제대로 표현을 해서 드리면 그 다음 층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해서 현장에서 작업하실 때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설비 도면 같은 경우는 지상 1층, 많이 보면 지상 2층까지만 도면을 체크해 주시고 최상부층은 거의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나온 거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서 지하 2층이 있으면 지하 2층,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까지 여기까지만 동일하다 보시면 나머지 판은 이제 현장에서 조율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위생배관을 보신 거고 5배수 배관 평면도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5배수 배관 같은 경우는 워낙에 구치가 많아요. 한 곳으로 몰려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에 지금 다 오프닝이 다 뚫리는 거예요. 이런 오프닝 뚫리고 배관이 다 지나가는데 여기에다 등 달겠다고 여기다 박스 딱 하니 설치를 해요. 박스를 다 걸려요. 이런 경우에는 배관을 못 바꿔요. 슬리브 위치를 조정을 처음부터 조율이 돼서 바꾼다 그러면 우리 등기구 자체가 바뀔 수 있는 등기구 박스를 설치하는데 유리한 지점을 잡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해요. 항상 설비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스는 실제로 등기 여기다 달려도 여기에다 설치하고 여기다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감지기 아직 환기팬이나 이런 걸 플렉시블 처리하는 거로 어필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박스 걸린다고 해서 설비 조정하면 안 돼요. 이거는 좀 제가 봐도 억지에 가깝습니다. 설비가 먼저 작업해놨으면 어쩔 수 없이 쫓아가서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해달라고 해야지 우리 박스 넣으니까 우리 박스 여기니까 치워주세요. 이거는 혼자만 공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파이프가 지금 여기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파이프 그대로 설치가 돼요. 천정 밑에 슬리브 이제 설치하고 나면 이대로 시공을 해요. 그러면 굳이 여기다 박스를 박을 필요는 없어요. 전기 같은 경우 플렉시블이라는 자재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라면 무조건 요거는 피해서 약간씩 박스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감독관하고 협의해서 프렉시블 내려서 작업을 하니 이상이 없습니다 해서 박스 위치를 다시 잡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층만 기준층이라고 볼 수 있는 지상 1층 거 하나만, 지상 1층에 이제 필로티가 들어가면 좀 얘기가 다르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지상 2층 거, 3층 거 이렇게 봐서 우리가 어떻게 내려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엎어서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 쪽 평면도는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우리하고 간섭이 되는 것은 오배수 배관, 그 화장실 똥파이프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배관이 간섭이 되느냐, 오픈 슬리브가 간섭이 되느냐까지만 확인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전층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도면 목록표 순서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음으로 단위 세대의 환기 덕트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이 환기 덕트는 실질적으로 전기, 여기에 등기구가 들어갑니다. 방송이 들어갑니다. 감지기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해서 요거에 지금 요 라인을 거의 맞춰주는 게 이뻐요. 이거를 신경을 안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이들 신경을 써요. 열과 오를 맞춰라 해서 등기구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비 쪽에서도 항상 신경을 써요. 등기구 어디 들어갑니까? 라고 해서 신경을 써요.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감지기하고 얘네가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감지기와 스피커는 이쪽으로 배열을 하고 이 환기 얘네들도 이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지금 그래서 등을 먼저 잡고 환기 배치를 일렬로 쭉 마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요 부분 같은 경우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다 조인트 박스 이렇게 설치해요. 이렇게 설치하시면 나중에 욕 먹습니다. 시스템 박스는 여기다가, 조인트 박스는 여기다 설치를 하세요. 조인트 박스 여기다 설치하고 등기구는 여기다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 환기팬 위에다가 설치하면 좋긴 한데 환기팬에 나중에 간섭 생긴다고 띄워달라고 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배관할 때도 요 배관을 생각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동체 감지기 뭐 이런 거 다 하셔야 되고, 제일 현장에서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거 감지기 설치하셔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제어용 박스, 전열 교환기 제어용 박스, 그리고 전원 콘센트. 전원 콘센트 어떻게 넣느냐, 나중에 콘센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넣느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리고 요 박스를 통합형으로 보통 많이 써요. 이거를 통합형으로 쓰자고 해야 돼요. 나중에 현장에서 헷갈려서 이거 두 개 다 박스를 못 박아요. 그래서 감지기와 소방 감지기, 그 다음에 이렇게 전열 교환기가 했을 때 전면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지만 나중에 들어가서 옆쪽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간섭사항이 없습니다. 요 지금 요 배관 있잖아요. 이게 환기 후드 배관 확인하셔가지고 요거랑 간섭 생기면 안 됩니다. 감지기랑.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쪽으로 나가는 것도 꼭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환기 덕트 평면도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쪽도 이 환기 관련해서 요즘은 무선 AP 시스템이 거의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요. 나중에 돈을 내는 업체, 그러니까 세대는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데, 시공할 때는 무조건 무선 AP 박스를 설치하는 거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뭐 기본형 타입이라 이거 발코니 확장하지 않는 타입이라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꼭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설비 쪽에선 변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당신네들이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가 갈 테니 당신네들이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타입도 다 마찬가지로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환기, 환풍구와 우리 배관, 그 다음에 욕실에 들어가는 콘센트 처리할 수 있는 조인트 박스를 어떻게 놓을 건지, 이게 조인트 박스로 갈 건지 콘센트 처리할 건지 그것도 감독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역서 상에는 항상 콘센트 대신 조인트 박스로 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항상 내역상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감독관과 협의하시고 감리와 협의하시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펌프실 환기 덕트 평면도, 이건 처음에 제가 도면 목록표 설명할 때 넣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비가 어디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모터 그림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다가 장비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확인을 하셔서 트레이 설치 위치를 잡아야겠죠. 트레이를 여기다가 설치를 했는데, 트레이를 여기다 딱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덕트가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간섭이 생기니 풀어야 됩니다. 어느 공정이 먼저 하든 먼저 한 쪽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면 서로 힘들어요. 그래서 협의해서 우리가 이쪽에 설치해야 되니까 우리한테도 설치할 공간을 좀 달라, 이런 식으로 협의를 최대한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여기 덕트가 이렇게 쫙 깔리는데 우리 현장 실시 설계 도서에 보면 여기에 펜던트나 레이스웨이를 등기구를 달았습니다. 여기 앞에 지금 저수조, 이 앞전 영상 보시면 저수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피해서 달기도 힘들어요. 그럼 나중에 저수조 설치할 때 등기구가 간섭이 생겨서 띠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벽부등 쪽으로 가급적이면 바꾸는 거. 한 설치 높이는 2300에서 2600 정도 설치하면 유지보수 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설치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벽부등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기실 덕트. 전기실 덕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커요. 요즘 들어서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수배 전반 장비 배치를 해봐야 돼요. 이 설계 사무실에서도 요거를 장비 배치를 해 봤겠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상부로 바로 떨어지거든요. 이 상부에는 전기 트레이가 가야 됩니다. 아니면 이 가운데에다가 우리가 트레이를 갈 수 있게끔 얘를 다 빼줘야 돼요. 여기 풍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최적 안에 공기를 흐름을 맞춰주면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 트레이를 먼저 잡아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공간은 설치 높이에 따른 공간뿐이다. 따라서 기계 설비는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설치 위치까지는, 설치 높이는 얘네들 거를 따라주세요. 대신에 평면상으로 조정하는 건 강력하게 조정을 해서 전기 트레이 먼저 잡고 부수 덕트 잡고 난 다음에 설비 덕트 들어올 수 있게끔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발전기실 덕트가 문제인데 요 발전기실 뒤에 요 공간 풍량 계산하셔야 됩니다. 발전기 용량에 따라서 개구부 사이즈와 이 풍도가 달라요. 지금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여기 벽돌로 조적으로 막게 돼 있는데 조적 다 털었어요. 나중에 이게 풍도 용량이 안 나와요. 발전기 풍도 자체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털어버렸고, 그 위에 개구부 자체 그릴로 설치가 되면 그만큼 공기가 덜 빠져나가고 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서 개구부 사이즈도 더 올렸습니다. 이 상부층에 이 구조물 자체를 더 키워서 개구부를 더 키웠어요. 그래서 발전기 업체 확인하셔서 우리 현장에 몇 킬로와트짜리 발전기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개구부 사이즈 자료 요청합니다 라고 해서 자료를 받으세요. 이것은 발전기 업체에서 전기공사 업체에서 달라고 하면 잘 안 줘요. 이것은 감독관 통해서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이즈 지금 건축에다 통보해서 건축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공사에서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협의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꼭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풍량 계산, 이 벽체 풍도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건축 도면에 보면 상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환기 평면도 요거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이제 에어리어를 잘라놨어요. 이걸 제어를 하기 위해서 팬룸 6에서 이 유인엔 위치를 쭉쭉 이제 보내거나 빨아들이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쪽에다 전원을 넣는데, 우리 도면을 보면 항상, 이게 항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참 창피한 일인데, 요쪽 밑에 있는 에어리어에 있으면 요쪽 팬은 6번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전원까지 이쪽에다 연결을 해서 귀로를 날려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제어가 안 돼요. 이런 상황을 확인해야 돼요. 이 에어리어를 잘라 놓은 것과 우리 전기 회로의 콘센트 위치 회로가 맞는지에 대해서 이거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노출 배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건축 공정 중에 일명 뚜껑 덮는다고 하죠. 지하 1층 뚜껑 덮는 과정이 무조건 빨리 진행돼야 건축에서 공정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시작을 하는데, 이거를 나중에 생각 없이 배관 그냥 도면대로 쭉쭉쭉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회로를 다시 연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서 갈 거면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해서 검토를 받고, 이거는 이 에어리어의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배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하 계산서도 바뀝니다 라고 해서 이것을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그렇게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스라브 배관. 만약에 이런 행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배관 하나 공사부장님한테, 공사과장님한테 배관 하나 더 연결해서 이거 연결할 수 있는 배관을, 공배관을 넣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거 안 쓰면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 배관을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귀로가 이렇게 갔다 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전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에서 하나를 이쪽으로 공배관, 요것을 공배관으로 처리하게끔 쪽도면에다가 스케치를 해주더라도 해놓고 나서 그 다음 행위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추가적인 노출 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출 공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스틸 공사까지는 요즘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노출 공사한다는 것 자체는 쉽게 생각하면 손을 위로 뻗고서 한 30분만 딱 서보고 계시면 느끼실 거예요. 왜 힘든지. 바닥 배관을 할 수 있게끔 공배관, 이거 CD 배관 이렇게 하나 질러 놓는다고 해서 공사비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CD 배관이 전체 공정의 10% 15%밖에 차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배관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해서 문제될 사항 없으니까 하나 연결하시는 거 꼭, 진짜 이거는 높아심에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을 놓쳐가지고 현장에서 설계가 잘못됐네, 샵이 잘못됐네 이런 소리를 하도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땜빵을 가면 항상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저는 진짜 도면을 이렇게 캐드로 해서 빼는 것도 있지만 현장에서 스케치 바로 해서 줘가지고 그거 나중에 뒤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자체를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설계가 의미가 없어요. 좀 제가 격양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꼭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